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돈 잘 버는 사업가 깡통 차는 장사꾼 100억대 기업 사장 되기 7단계 프로젝트 이렇게 써놨잖아요. 2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는 유망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라. Discover라는 뜻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한 전공이 MIS 경영정보 시스템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IT 쪽으로 갖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솔직히 좀 해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국밥집입니다. 왜 국밥집을 선택을 했느냐? 일단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취생활도 한 15년 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기 상황이 불투명하다 예상이 되니까 밥집이 제일 좋겠더라 이렇게 예상을 해서 사실은 이제 밥집을 차렸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경기가 나빠지니까 밥은 분명히 먹을 거다 하는데 먹긴 먹는데 집에 가서 먹더라. 그게 아마 좀 아이템을 선정할 때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고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싸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성비가 좋은 그런 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솔직히 좀 해봅니다. 이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이템을 고를 때 이론적으로 고른다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요. 현재 시장을 먼저 분석을 해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뭐냐 이런 걸 이제 따져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미래 시장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건 또 뭐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왜 해외에서 일어나는 전시회 같은 데 많잖아요. 그런 데를 참석을 해서 해외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앞서가는 건 뭔지. 이게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다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시장이 필요로 하고 또 손님이 사는 것 이것만 선정하면 된다고 해요. 쉽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말은 편해요. 내가 잘하고 시장이 필요로 하고 손님이 찾는다. 말은 편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론이고 현실은 진짜 어려워요. 현재 시장에서 파헤치고 파헤쳐서 내 아이템을 찾아라. 진짜 좋죠. 진짜 좋죠. 일반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찾는 것, 또 금기된 시장에 들어가는 것, 뭐 이런 것도 현재 시장을 분석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보면 꽃을 든 남자 아시죠? 남자 화장품 시장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런 게 아마 좀 먹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비자 측면에서 뭐가 좋은지, 소비자 측면에서 뭐가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불편한 걸 편하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야 비싼 제품을 싸게 공급하면 잘 팔리지 않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시장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검기된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꽤 많아요. 그런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옛날 업체 중에 하나인데 민들레 영토라고 여기는 쉽게 말하면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곳?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문화를 파는 곳, 문화를 즐기는 곳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텀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면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잘 없어요. 근데 그런 공간을 잘 공급을 해서 현재 시장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니까 아마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성공한 거. 총각내 야채 가게도 마찬가지 이름을 잘 붙였죠. 그죠? 야채를 배달해 준다. 야채는 가서 사오는 건데 배달을
받았는데 이렇게 현재 시장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남들보다 좀 앞서가는 것 이런 게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고요. 공급자 측면에서 좀 싸게 한다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로봇 청소기를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싼 거는 뭐 150만 원, 200만 원도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17만 원, 18만 원에 공급한다. 이거 바로 대박이에요. 최근에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일산 로봇 청소기가 아주 대박을 냈잖아요. 굉장히 싼 가격에 나와서.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비싼 걸 싸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건기대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을 든 남자처럼 남자가 화장을 한다. 요즘은 SK2 같은 데서 많이 이제 뭐 심지어는 BB크림에 아니라 CC크림도 나와서 남자들이 화장을 하더라고요. 뭐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찾으면 건기대 시장이 있을 거고, 그 건기대 시장에 내가 들어가서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찾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미래 시장에 또 찾는 방법이 있어요. 미래 변화를 예측을 해서 내가 먼저 이 분야에 좀 먼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이오적인 분석, 연령 세대를 분석한다. 이머징 이슈 분석, 뭐 트렌드 분석.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연령 세대 분석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잖아요. X세대니 뭐 I세대니 뭐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 뭐라 그럴까, CD까지만 해도 좀 잘 적응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USB, 심지어는 요즘은 드롭박스 이런 데서 그냥 공유해서 영상을 다운받아 보잖아요. 우리는 카세트 테이프 이 정도만 이해가 되는 세대긴 하지만, 이제 뭐 저희들도 바뀌어서 그만큼은 알긴 하지만 어쨌든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바뀌어 간다는 것, 그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것, 이게 이제 미래 세대 먼저 읽고 시작을 하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제 같은 머리로는 좀 사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게임이 저렇게 뭐 난리가 날 줄 몰랐거든요. 저는 뭐 대학 때 게임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1942 뭐 이 정도 비행기 날아가서 푹푹 쏟는 이 정도로 하는 건데, 지금 뭐 스타크래프트를 넘어서 리니지 뭐 난리잖아요. 게임 업체들도 많이 태어났고 뭐 매출도 뭐 몇 조씩 하잖아요. 몇 조씩.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분석해서 갈 수 있는 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머징 이슈라,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떠오르는 세상.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어르신들이 시골에 가보면 유모차 낡은 걸 이렇게 끌고 다니거든요. 저기서 아이디어 얻어서 어르신들 전용, 쉽게 생각하면 걸어가는 거를 보조해주는 기구, 이런 걸 만들어서 뭐 판매하는데도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머징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 떠오르는 이슈 중에 좀 괜찮은 이슈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밥 혼술절이 많아지다가 요즘은 아예 HMR, 가정간편식 유명해졌잖아요. 요즘 편의점 가면 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X세대, 다른 세대가 나오면서 혼밥 혼술적이 많아지고 거기에 필요한 걸 공급한다가 사실 가정 간편식이 되고 있고, 그게 시장에 뜨고 있어요. 또 그 시장 자체가 이머징 마켓이 되니까 이머징 이슈 때문에 더 많이 뜨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 뭐 떡볶이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트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렌드도 시대마다 그 트렌드가 계속 다릅니다. 청바지가 유명했던 시대도 있고요. 또 어떤 시대는 백구두가 유명했던 시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저 진짜 늙어 보이죠?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순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보면 뭔가 시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 내가 투자할 요소도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라는 게 벤치마킹인데, 벤치마킹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창업 교과서거든요. 국내도 뭐 전시회나 전람회가 있으니까 전시회 같은 데 많이 참석을 해서 보는 것도 좋고요. 특히 해외에서 뭐 글로벌하게 벌어지는 전시회들 많잖아요. 독일의 이파라든가 미국의 세스라든가 이런 뭐 일본의 식품박람회라든가 이런 큰 박람회 참석을 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보고 이슈가 되는 것을 찾고 그들과 제휴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차별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더 내서 말입니다. 제가 길천물산의 안 대표님, 안희교 대표님도 아마 그런 일본에 가보니까 빵을 그 왜 밑에다가 저 뭐야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더라. 저거 아이디어네. 저걸 만들어 볼까? 그래서 실제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일회용품 용기 만드는 데서는 뭐 길천물산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해외 시장에 나가다 보면 뭔가 보이거든요. 그게 벤치마킹이 되고 또 그게 내가 앞으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 집중을 했을 때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는 그 속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길천물산의 안희교 대표 같은 경우도 은박 제품을 만들었죠. 원래 이제 식품박람회 가보면 케이크 케이스 같은 그런 게 이제 사실 관심이 있었다. 그까지 관심을 가지기는 우린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업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관심을 가지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져서 지금은 뭐 불에 이렇게 일회용으로 올릴 수 있는 은박지까지 용기까지 개발을 해서 지금 잘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이처럼요 아이템을 찾는 거, 사업 아이템을 찾는 거는 제가 생각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분명한 거. 진짜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탠다면 내가 잘할 수 있으면서 고객들이 찾는 것. 너무한가요?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고객들이 찾는다. 이거는 진짜 잘 맞잖아요. 고객들이 찾는 걸 먼저 찾아서 내가 잘하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있으면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고객들이 찾는 것, 뭐 이렇게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장을 또 분석을 해보는 방법, 미래 시장을 예측해보는 방법,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해외 전시회를 참여하든가 또 뭐 행사를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벤치마킹하는 것. 아셨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유망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또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